이란 정권의 후드나 지하드 전략은 영어로는 멈췄다, 다시 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레드 아부타멘은 이것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중동에서는 이란 정권의 휴전 및 사격 전략을 지하드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서방에서는 우리가 어떤 합의로 가는 두 주간의 잠정 휴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중동의 진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장악하고 발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휴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그건 아니고 둘째로 이건 일시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서방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 지하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하드는 휴전이나 일시적인 휴전, 소위 후드나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단계일 뿐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이란 정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헤즈볼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마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 전쟁들 중 어느 것도 진정으로 승리한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결정적인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승리가 없고 이런 정권이나 단체, 조직들을 완전히 분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이 곧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곧 승리이며 살아남는 순간마다 승리입니다. 당신은 나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당신들은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게 승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하지만 그래서 뭐요?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동과 다른 지역의 이슬람주의 단체들에게 이스라엘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지하디스트들에게 전달되는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지하디스트들은 신의 승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위 승리를 알라의 축복으로 봅니다. 이교도들, 불신자들, 이슬람의 적들이 우리를 파괴하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를 걱정하게 합니다. 이란과 일시적 휴전은 했지만 이란의 대리 세력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헤즈볼라에 영향력 없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란은 헤즈볼라에게 멈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낮은 강도로 계속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지하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승리하거나 순교할 때까지 이어지는 지하드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를 시작할 때 이란 정권의 후드나 지하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일까요? 후드나은 아랍어 용어이지 페르시아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드나는 임시 휴전입니다. 그게 후드나의 진짜 의미예요. 잠시 평온한 시기,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건 평온한 시기입니다. 다시 무장하고 재정비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후드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서구에서는 다른 개념이 있죠. 서구에서는 휴전이 어느 정도 탄력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전의 추진력이 평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거죠. 평화로요. 그리고 결국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 말은 당신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정권들과 어떻게 평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작은 사탄, 큰 사탄이라고 부르는 정권들과 어떻게 평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는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적, 공통의 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당한 공격 대상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동맹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평화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안정에 대해 말하는 것도 멈추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이 지하디스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아랍 세계 내에서 아랍인과 이란인 사이에 지하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제 말은 이 지역은 지난 세기 초 오스만 제국이 멸망한 이후로 부족과 시족들 사이에서 계속 싸워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만이 유일한 주요 갈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이란 정권이 1979년에 위대한 사탄 미국, 작은 사탄 이스라엘, 오만한 세력들이라고 말했지만요. 그리고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테헤란 정권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호메이니 자신보다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호자티아 조직이라고 불리는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인데 이 조직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야톨라 또는 이맘 메즈바 야즈디에게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2 이맘파였습니다. 그리고 시아파 메시아의 재림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메시아를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고구와 마곡의 아마겟돈 사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호메인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 즉 자신이 메시아 마흐디의 율법학자이자 수호자라고 여겼던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약 2주 반, 3주 전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제거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2005년에 대통령이었고 미국에 가서 유엔에서 시아파 메시아인 마흐디의 재림을 일으키겠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 있던 누구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마겟돈 명단에서 1번입니다. 우선 그의 사망에 대한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하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 무차바야? 아니요, 아흐마디네자드입니다. 아마디지. 아흐메드에서는 확인 안 됐어요. 제가 상반된 소문과 보도를 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는 47년 동안 존재해온 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권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누구에게 수출하나요? 이슬람 혁명을 이웃 국가들의 아랍과 이슬람 국가들에 수출하고 결국에는 열등한 나라들, 서방, 미국에도 수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30, 40년 동안 이 정권이 대리 세력을 통해 아랍 세계에 침투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면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레바논, 가자지구, 시리아, 이라크, 예멘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도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매우 위험한 대리 세력입니다. 매우 명확한 목표를 가진 국가로서 그들의 이슬람 혁명을, 그들만의 이슬람 버전을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 수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정권이 이번 전투에서도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 특히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제가 듣고 있는 아랍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반응을 보면 사람들이 와, 이 정권은 정말 강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폭격과 암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권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이 정권은 자신들의 대리 세력을 통해 계속해서 세계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후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도 하마스는 재무장하고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매주 말이죠. 우리는 헤즈볼라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그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방이 이해해야 할 점인데 이것이 장기적인 대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전입니다. 이 집단들을 다루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 집단들을 40일 만에 짧은 시간 안에 끝내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들으세요. 경쟁자들에게서 배우세요. 이슬람주의자들이 항상 인내하는 자의 편에 신이 있다고 말할 때 그들에게서 배우세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무도 정말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란에서 벌어지는 승리 축하 행사를 보고
또 다른 이슬람주의자들이 이란 정권을 칭송하며 이것이 승리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저는 매우 걱정됩니다. 그런데 테헤란 거리에서 누가 있는지 아시죠? 2026년 1월에 집단 학살당한 일반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이 정권의 깃발을 들고 지지자들을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전쟁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 심리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이해하죠.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다른 아랍 국가의 평범한 시민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알다시피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이란 정권을 지지하고 승리를 축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란 정권이 그들을 동원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장면,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그것이 인식입니다. 그리고 인식은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기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 정권은 살아남았고 승리했다는 거죠. 이게 저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는 사실은 워싱턴과 다른 서방 수도들,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알렛. 그리고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점은 발포를 멈추는 것 또한 실제로 발포하는 것만큼이나 지하드의 일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첫째, 승리를 선언할 기회를 주고 둘째, 일종의 인지적 우월성이나 탁월함을 과시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랍 세계 전역에 계속해서 발포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걸프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에도 계속해서 발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발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 세계는 제 생각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 안보 및 외교센터에서 우리가 가진 소식통에 따르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란 정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면 중동은 계속 불안정할 것입니다. 이란 정권의 테러로 계속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정권은 종말론적인 정권이며 그들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남아있는 한 중동은 결코 안정, 안보, 번영의 시대로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동이나 급진 이슬람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휴전이 항상 재무장하고 재정비하며 다음 공격을 계획하는 구실이나 기회로 이용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마스와 몇 번이나 휴전을 했습니까? 하마스와 몇 번 후드나, 즉 일시적 휴전을 맺었나요? 칼렛, 미안한데 잠깐 끼어들게. 네가 뭔가 상기시켜줬어. 침공, 대량 학살, 강간, 고문, 그리고 남부 이스라엘에서 수백 명의 이스라엘인과 외국인들이 납치된 지 2, 3주 후에 하마스가 인질과 맞바꾸는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에게 휴전은 한숨 돌릴 기회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과도 같죠? 쉬자고요. 그들에게 다시 숨 쉴 여유를 줍니다. 그들에게. 재정비하고 재무장하며 다음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제 말은 역사를 보면 휴전이 항상 재앙으로 이어졌고 더 많은 대립과 불안정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마스와 맺었던 모든 휴전은 결국 10월 7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휴전을 재무장하고 다음 공격을 계획할 기회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해 보였죠? 물론입니다. 휴전은 너는 나를 파괴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러니 잠시 쉬자고 하죠. 잠깐 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중단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란과의 휴전을 보면 이전에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맺었던 휴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전만큼 강하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마스가 10월 7일 이후 2년 반이 넘도록 가자 지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평화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트럼프의 평화위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 위원회가 뭘 했습니까? 여기서 당신이 제기한 점이 흥미로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는 이번 주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하마스에게 무장 해제를 위한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그게 문제입니다. 당신들은 하마스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왔고 저는 그들이 솔직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무기를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아부 알바이다, 새로운 아부 알바이다, 하마스 군사 조직의 대변인으로부터 또다시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잊으세요.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이스라엘, 미국의 음모일 뿐이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 말은 그들이 실제로 당신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완강하게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얼굴에 대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라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계속 평화위원회니 기술관료 정부니 위원회니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과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거나 무장을 해제당하는 것은 존재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정치 정당에게 존재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지하드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무기가 없으면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칼레드, 사우디가 주도하는 걸프 국가들이 왜 아직 이란 정권을 군사적으로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국 국민의 반발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소위 이슬람 국가에 대한 공격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은 걸프 국가를 비롯한 아랍과 이슬람 세계의 사람들이 급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이 사람들의 동정심은 피해자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게 첫째고요. 둘째로는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의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 휴전으로 끝났고 정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한 쪽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승자편이죠. 당신 입장에선 승자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 강대국과 연관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기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승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주저함을 본다면 그들 역시 당신과 함께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지하는데 망설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걸프 국가들은 그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정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하마스도 여전히 존재하며 헤즈볼라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후티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모험에 참여해야 하지? 안전한 쪽을 택하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전쟁을 시작했다면 품위 있게 끝내야 합니다. 마치 적을 완전히 파괴했고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못 이루면 사람들은 당신을 덜 지지할 것입니다. 승리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지금까지 자신의 말을 지켰고 이란 정권에 대해 정말로 특별하고 전례 없는 전쟁을 벌여왔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정권을 대상으로 한 표적 암살에 관여해왔습니다. 알리 하메네이의 고위 인사들, 그리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많은 고위 및 중간급 지휘구조 인사들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해군 함정 150척, 사실상 전체 해군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공군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최소 50%의 미사일과 최소 50, 60%의 발사대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티를 크게 약화시키고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사일의 30, 40%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정말 많은 미사일입니다. 그건 수백 개의 미사일과 발사대, 그리고 드론 킬러 드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뢰도 많습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가 대리 세력의 기반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리 세력으로 가는 자금줄을 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할 것입니다. 핵 프로그램과 미래의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생산 시설들을 해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드론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대리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티도 여전히 존재하고 헤즈볼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꽤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40일 전쟁 동안 거둔 군사적 성과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해군을 파괴했습니다. 미사일 생산 시설도 많이 파괴했습니다. 석유화학 시설도요. 네. 당신은 그들의 과학자들과 많은 지도자들을 암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이 지하디스트의 사고방식, 지하디스트의 이데올로기를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해군을 파괴하고 이런 군사시설이나 핵시설을 파괴해서 피해를 입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슬람주의 정권을 파괴하거나 제거하고 싶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별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정권은 뿌리 뽑혀야 합니다. 이 이데올로기도 뿌리 뽑혀야 합니다. 이 지하드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이란 정권과 많은 이슬람주의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서방이 지하드를 통해 파괴될 수 있고 이스라엘이 제거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며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방이 이해해야 할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극단적인 지하드 이데올로기와 싸우고 싶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내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모여 무장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 능력에 대해서도 우라늄 농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 모든 것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이 지하드주의자들이 여전히 건재한 한 우리는 문제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정권 교체를 의미합니다. 제 말은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거죠. 가자 지구에서의 정권 교체입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제거해야 하고 이란에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 이데올로기를 파괴하는 것을 포함한 정권 교체,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와 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구에서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군대를 파괴할 수는 있지만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이데올로기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영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카에다에서 그걸 받고 ICIS에서도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에는 무기와 군대, 즉 군사력도 필요합니다. 그들의 무기를 파괴하고 정권을 약화시키고 군대를 약화시키면 그 이데올로기 역시 약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말은 그 정권은 군대와 군인들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하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전투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 그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을 약화시키려면 군사적으로 먼저 대응해야 하며 그래야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과연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내심과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깊은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란 정권은 무슬림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혁명의 자식들이라고 불리는 IRGC도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트럼프는 앞으로 몇 년만 더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오바마와 함께 2015년 JCPOA 때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는 버티고 그 다음에 다시 재건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중동을 재편하는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누가 중동을 재편할 것인가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중동을 재편할지 아니면 지하디스트와 이란 정권 그 대리인들에게 맡길 것인가요?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으며 이것이 기회입니다. 저는 기회를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후속 조치를 취해 이 단체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군사작전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중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큰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잊으세요. 이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거나 계속 지배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새로운 중동을 재편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그들은 트럼프가 앞으로 2해 반에서 3해 더 있을 거야. 우리는 기다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알다시피 휴전입니다. 그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기다릴 거예요. 트럼프는 떠나고 다른 행정부가 올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Everyone. This is the... 중동의 선한 사람들과 선한 세력들에게는 중동을 재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디스트들이 중동을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대립과 더 많은 불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칼레드 아부타함에 오랜 세월 함께한 저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료, 우리가 이 휴전 아니면 멈췄다 다시 쏘는 상황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당신과의 대화는 늘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챗.